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추락회입니다. 오늘은요, 같은 병명의 같은 증상인데 누구는 금방 끝나고 누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누구는 금방 끝나고 왜 누구는 오랫동안 고생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라는 병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라는 병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허리 디스크에 딱 걸려요. 그러면 되게 아프겠죠. 많이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죠. 허리 디스크에 처음 걸렸을 때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조직 손상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 어깨, 팔꿈치, 손목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상해서 병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에 손상이 와서 이게 주변에 영향을 주는 병, 이게 허리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무조건 조직 손상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치료가 잘 됩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FM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요. 안 나가지고 기간을 질질 끌어서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초신경통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조직손상통,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괜찮다니까 이것 때문에 주변이 아프게 된다고 느끼는 거는 신경을 좀 건드려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 이런 근육들을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긴장을 시켜서 아픈 거기 때문에 조직 손상통은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약 먹고 물리치료 잘 받고 운동 잘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런 신경들 있죠. 이런 신경들. 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이거를 신경통, 말초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병인데 원인은 똑같은데 느끼는 통증의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직손상통이었는데 이제 말초신경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초신경통이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보통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 가지고요, 발 쪽으로 아프게 되죠. 발까지도 아프게 되는 이런 방사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말초신경통이에요. 그러나 병의 원인은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인데 조직 손상통에서 말초신경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치료 기간이 여기는 한 이 정도라면 여기는 이만큼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통증 조절이 안 돼요. 계속 아파요. 계속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중추감작이라고 해서요, 중추신경이 예민해지는 중추신경통, 이건 제가 지은 말입니다. 중추감작 현상, 예민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가 말초신경에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이게 중추신경이에요. 이게 척추 속에 있는 중추신경은 뇌까지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추신경이 예민해져 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불편하고 통증이 깊고 고통스러워요. 많이 힘들어요. 통증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런 환자가 종종 옵니다. 자, 그게 중추신경통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이라고 그래요. 만성. 여러분들은 만성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들으시죠? 중추신경통이 만성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성의 끝판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뇌신경통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은 말입니다. 이게 중추신경까지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길래 뇌신경통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안 아픈데 아프다고 느끼는 게 뇌신경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되게 오랫동안 아팠어요. 가서 검사를 했단 말이야. 검사를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옛날에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허리 디스크도 사진상에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라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생스럽고 나는 계속 아픈데 라고 느끼는 상태 있죠. 그게 바로 뇌신경통 상태예요. 안 아픈데 아프다고 느끼는 상태죠. 근데 그것도 통증입니다. 이때는 정신과 치료까지 같이 합니다. 그게 바로 뇌신경통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직손상통, 얘는 비수술입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 잘하고 운동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보통 2,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못 거치게 되면 통증 조절이 안 되면 말초신경통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수술로 하고 기간은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이때는 보통 전문의 선생님들이 시술을 먼저 권할 겁니다. 일단은 시술 먼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요 과정에서 요 과정 넘어가는 시점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허리 디스크 상태는 그렇게 심하진 않으나 당신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좋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덜컥 수술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보통 여기서 이제 수술도 있고 비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뇌신경통으로 갑니다. 이때는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왜? 검사상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같이 하게 돼요. 기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2, 3개월이면 끝나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그래서 허리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를 보면 이 뇌신경통이라고 뇌에서 신경 체계, 신경 전달 체계가 좀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안 아픈데 아프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체계까지 진행이 돼 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바로 처음 똑같은 병에서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법하고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제일 빨리 끝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처음 조직 손상통일 때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시는 겁니다. 이때 통증 치료를 잘하면 돼요. 통증 치료, 비수술로 통증 치료하는 거는요, 수술 전문의는 잘 못하십니다. 분야가 달라요. 수술 전문의는 수술을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고요. 비수술 전문의는요, 비수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수이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속속들이 전국적으로 숨어 계세요. 그런 병원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기간 내로 이 조직손상통일 때, 이때 여러분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초신경통이다 조금 늦긴 했지만 이때도 비수술로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면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추신경통, 여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은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왜? 여기는 만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신경통, 솔직히 저도 비수술로 통증치료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유입 중에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솔직히 뇌신경통 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신경통까지 진행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조직손상통부터 중추신경통 있는 상태까지는 가능하면 비수술로 정말 치료 잘하는 선생님을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되게 억울하잖아요. 정말 좋은 고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학회 선생님들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통증 조절과 관련된 아주 최적화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다수 모여 있어요. 전체 합쳐서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있는 병원을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최근에 저희 학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홈페이지 바탕화면입니다. 컴퓨터상에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밑에다가 자막으로 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KCNES라는 곳을 들어가서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전국 학회원 병원이라고 있어요. 이곳에서는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생님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신 선생님들만 제가 저희 학회에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옛날보다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서 한번 치료 받아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적어도 통증 조절만큼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증이 조절이 돼야지 병의 원인부가 빨리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올릴 생각인데요. 통증에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 병의 원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낫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 다 맡기세요. 알아서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가장 1순위가 통증 조절입니다. 통증 조절을 잘하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아주 유리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